예, 노조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휴가 다녀왔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그 의료계 파업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네요.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뭐 파업의 명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 또 감안해 볼 때 이게 파업을 오래 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열흘 넘게 이렇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파업이 좀 길어지면서 의료 공백이라든지 또 환자들, 특히 환자들의 뭐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게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그 정부도 그렇고 그 의사들도 그렇고 좀 대승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일단 뭐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좀 잘 합의를 해서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의사들 파업을 보면서 상당히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음, 일단 단결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단결력이 이 집단 휴진의 이유가 사실 의사들 전체 이익에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어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의 그 파업 참가율이 거의 뭐 70%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웬만큼의 이제 그 조직화되고 단결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이 높은 단결력에 놀랍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음, 이런 단결력의 근원이 뭐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파업의 어떤 이유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어떤 의사라는 직업군만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일 수도 있고요. 뭐 동료 의식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번 봤어요. 의사가 되면서 이렇게 의료 행위를 전 인류를 위해 펼쳐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렇게 전문을 쭉 봤는데요. 상당히 좀 놀라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의사들의 단결력과도 일부 연결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예? 이게 원문에 나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고 제네바 선언에 담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읽을게요. 나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신 분을 나의 부모와 다를 바 없이 소중하게 섬기고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을 그분과 공유하면서 그분이 궁핍할 때는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의 자손을 나의 형제와 같이 여기고 그들이 의술을 배우고 싶어 하면 보수나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내 아들과 내 스승의 아들과 의술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선서한 제자들에게만 교훈과 강의를 포함하여 모든 방식의 교수법으로 의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따름이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스승, 그러니까 의대에서는 교수님이 되겠죠. 나의 스승이 나의 부모와 다를 바 없이 소중한 분이고 뭐 군사부 일체 뭐 그런 말도 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을 그분과 공유하면서 그분이 궁핍할 때는 그분을 도와주고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그에 따라서 그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분의 자손을 나의 형제와 같이 여기고 음, 글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좀 현실에서는 좀 동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손, 스승의 자손이 의술을 배우고 싶어하면 보수나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약간 그 세습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스승의 자식이 의술을 배우고 싶어하면 보수나 조건 없이 의술을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스승의 아들과 의술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선서한 제자들에게만 교훈과 강의를 포함하여 의술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 그리고 스승의 아들, 그리고 제자들, 일부 제자들에게만 지식을 전달하고 나머지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들만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좀 제한적인 의술을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네바 선언에 나와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부분도 상당히 그 의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네바 선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러니까 제네바 선언에 들어가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요. 이렇습니다.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되게 좋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처음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부분이 뭐냐면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라는 게 상당히 위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원문에 또 이제 상당히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네바 선언에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역시나 스승과 관련해 가지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당연한 건데 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원문에도 세습이라든지 자기 자식과 스승의 자식과 일부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의술을 공유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네,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나의 식구라는 거죠. 식구.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 의사들의 이 단결력을 만드는데 또 근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여하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되면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간호사들은 어떤 내용의 어떤 그 선서를 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팅게일 선서문. 나는 일생을 어렵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이런 나이팅게일 선서문에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술을 배우고
전달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세습이라든지 또는 스승의 어떤 자녀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간호사로서 어떤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참 히포크라테스 선수의 그런 내용이 되게 좀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현재 이제 의료계 파업에서 의사들이 단결하는 어떤 그런 근간으로 작용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이 어떤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또 찾을 수도 있는 방식이 노조법에 나오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나오네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0, 노조법 제 52조에 나옵니다. 사적 조정 중재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사 당사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그 노사 당사자가 노사 당사자가 어떤 갈등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 되어버려서 서로 대화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적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임을 받아서 그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의 원로라든지 또는 정부 쪽의 또 원로일 수도 있고, 또는 국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도 상임위 있잖아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든지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사람이 나서서 이 어떤 갈등 사항을 조정하고 또 중재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이라든지 지금 한정희 위원장이죠. 그분도 열심히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던데, 그리고 또는 거기에서도 해법이 마련 안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걸 또 조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무총리로서 또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의료계와 그 정부의 갈등 상황에서도 중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코로나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의료계 파업도 더 이상 좀 길어지면 상당히 좀 여론이 더 악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료계 노동자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의사분들도 의료계 노동자로서 충분히 많은 기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그러기 위한 지금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 가시죠. 투쟁!